여러분, 혹시 미용실에서 벤치 먹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연희동 미민의 대표 그레이너 레이니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미용실에서 거부당하면은 벤치 먹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애가 좀 물거나 막 발봉치고 막 그랬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뭔가 내가 잘못 키운 것 같고 부끄러워지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런 감정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단 말이죠. 기분이 싹 상해. 근데 여러분, 곧바로 빨리 말해주는 미용사에게 고맙다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벤치를 먹기 전에 내 강아지가 혹시 이런 상태는 아닌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계속 미용을 진행을 했을 때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적극적인 회피 행동. 여기에는 공격성과 그리고 발버둥 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셧다운 상태. 이때는 우리가 흔히 아이가 되게 겁이 많지만 미용 좀 잘 받았어요, 착해요 라고 표현하는 이 친구들, 또는 처음에는 발버둥 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 좀 적응했는지 고집을 꺾었는지 괜찮았어요, 미용 잘했어요 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오늘 벤치 먹으신 분들은 대부분 공격성을 보였거나 아니면 너무나 적극적으로 발버둥을 쳐서 아이가 미용을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들으신 분들일 테니까 뭔가 납득이 가실 텐데, 두 번째, 셧다운. 이 친구들 뭐야? 미용 잘 받고 있는 거 아니었어? 하고 좀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선은 셧다운 친구들, 이 친구들의 행동 특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강아지도 혹시 이 상태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세요. 공격성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는 행동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행동이니까 반드시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먹이를 먹지 못하고 가만히 얼어붙어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지도 잘 않고 가지도 않고 집에서 막 손, 개인기 이런 거 잘 하던 것들도 그 사람하고는 전혀 하지 못하고, 또는 걔가 몸을 바들바들 이렇게 떨고 있다. 또는 걔가 침을 줄줄줄줄 흘린다. 또는 걔가 이렇게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다. 이 중에서요, 여러분, 한 가지 이상 관찰이 된다면 미용을 안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평생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강구를 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 친구들은 스트레스가 신체적으로도 무리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거든요. 이 상태인데 저희가 미용은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면은 납득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다미주 신경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다미주 신경 이론은요, 트라우마 연구센터를 운영하시는 스테판 포지스 박사님 제창을 하신 이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율신경계가 있잖아요. 얘가 계속 환경을 스캔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전한가? 위험한가? 안전한가? 위험한가? 그래서 어떤 위협이 딱 닥쳐왔을 때 얘가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동을 딱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안전한 상태. 이때는 심박도 호흡도 안정적이고 평온한 상태를 뜻하고요. 이제 두 번째, 위협이 닥쳐왔을 때는 우리가 흔히 fight or flight라고 하는 도망 또는 회피 행동.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가동이 되는 가동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호흡 증가, 심박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이 위협이 너무 커요.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요,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내 몸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끔 해서 자극을 차단을 해가지고 내 몸을 지켜내려고 하는 이 부동화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행동들이 무조건 셧다운 상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완전한 셧다운이라고 하면은, 그런 영상 제가 봤거든요. 강아지를 훈련을 하는데 줄을 매달아가지고 쭉 당겨요. 그러니까 애가 막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탁 쓰러져가지고
이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우리가 거의 셧다운이라고 하는데 여기로 가는 어떤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 상태에 이르러 있다. 거의 다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미용을 진행하는 게 맞나요? 이건 더 이상 얘한테 미용이 아니죠. 이 정도의 생명의 위협이라고 느끼고 있다면 얘가 받는 정신적인 고통은 정말 어마무시할 거예요.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얘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느낀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 얘가 미용을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천천히 얘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사람 여기 환경, 여기 도구들 다 괜찮은 거 맞구나 라고 할 때까지는 얘한테 그 어떤 위협적인 사건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친구들은 미용을 당장 오늘 하기보다는 다른 활동들을 먼저 해보고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권장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그리고 공격성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무는 신용 정도는 공격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오셔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정도 무는 거는 뭐 할만한데? 하고 붙잡혀서 이제 계속 하게 되면은 이제 점점 공격성이 심화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하다 안 돼서 나중에 이제 벤치를 먹고 온 친구들은 교육의 예우가 너무 안 좋아요, 정말로. 교육의 예우가 안 좋다는 건 뭘 뜻하냐. 보호자가 투자해야 할 금전적, 시간적, 여러분의 노력 이런 것들이 비용이 뻥 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미용을 해드릴 수 있어요. 뭐 한 20만 원 드릴 테니까 해주시면 안 돼요? 했을 때 20만 원 받고 해드릴 수 있죠. 문제는 이 한 번의 경험이 얘한테 어떤 작용을 할지는 얘가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교육의 예우가 훨씬 더 나빠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문제 행동을 수정을 하고자 했을 때 아예 완전히 처음 같은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결국은 짊어져야 할 시간과 금전적 리스크인데 이거를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한들 미용을 해줄 수가 있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미용을 거절해주는 미용사에게 제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여러분들과 반려견 모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친구들은 뭐 무는 신용, 물기 또는 타인을 향해서 막 짖거나 달려들면서 공격성을 보이는 이런 친구들 또는 막 도망을 하려고 막 저것저것 테이블 긁으면서 도망치려고 하고 미용사 팔 다 긁으면서 도망치려고 하고 소리 지르고 발 붙잡히면 얼굴 이런 친구들. 여러분 제가 좀 웃기게 표현을 했지만 이 상태 역시도 굉장한 스트레스 상태임을 뜻해요. 이때 물리적으로 붙잡고서 걔를 미용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무기력해집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미용을 하겠죠?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걔가 거의 쇼크 직전에 이르는 그런 정서 상태에서 미용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다 반려견을 사랑해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말이죠.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강압적인 목욕 훈련 과정에서 강아지가 죽는 사건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에서 미용을 진행하는 건 어차피 여러분 걔가 10살, 13살, 15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그 리스크가 훨씬 더 증가한다는 걸 뜻해요. 아시잖아요. 왜 미용실에서 10살 이상, 13살 이상 얘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왜 이러겠어요? 정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쇼크가 오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오늘 당장은 미용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는 다른 대안을 미용사가 권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런 이유에서 나한테 이런 걸 권장을 하는구나 라고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친구가 앞으로도 미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하니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를
해결책을 빨리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강아지의 털은요, 여러분들의 교육의 속도를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계속 자랄 겁니다. 또다시 미용을 해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도래할 거고, 그때 강아지가 또 한 번 트라우마틱한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미용을 받게 될 것인가,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미용을 거절당한 그날 어떤 결정을 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우리 강아지는 어떤 상태이지? 한번 점검해보시고, 그리고 저희도 좋고, 아니면 이런 그루밍이나 핸들링 관련한 트레이닝 경험이 풍부한 그런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할 리스크, 그리고 반려견의 삶의 질 모두 다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